안녕하세요. 과학 지적이는 새 과지새입니다. 오늘은 다양체 사이의 함수,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개념들과 텐서의 좌표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데 추상적인 내용이 좀 많아서 중간에 한번 놓치면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체 사이의 함수라고 하면 어떤 다양체 m과 다양체 n이 있을 때 그 사이의 함수 f를 생각하면 되겠죠. 편의상 다양체 m은 m차원, 다양체 n은 n차원 다양체라고 해볼게요.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이런 다양체 사이의 함수들 중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어떤 건지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미적분학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다. 자, 그런데 이 연속함수라는 거, 저희는 연속함수 편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위상공간 사이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연속함수가 무엇인지 알아봤었죠. 간단하게 말해서 함수 f가 점 p를 점 q로 보낸다고 했을 때 점 q를 둘러싸는 어떤 열린 공간 v가 있다면 f에 대한 v의 역상인 f 인버스 v는 m의 또 열린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이 열린 집합 v를 충분히 작게 잡았다면 v와 f 인버스 v 이 각각의 두 열린 집합이 좌표계를 가지는 열린 집합이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보려면 미분다양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간단히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 v 집합을 생각해 봤을 때 v가 n차원 다양체인 n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R의 n승이라는 유클리드 공간에 또 열린 부분집합인 w와 이 v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1대1 대응에 의해서 미분 구조가 주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f 인버스 v는 m차원 다양체인 m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R의 m승의 부분집합인 u와 어떤 1대1 대응 관계가 있어서 이게 또 미분 구조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R의 m승의 부분집합인 u와 m의 부분집합인 f 인버스 v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하죠. 이건 이제 좌표계의 정의고요. 그리고 f 인버스 v와 v 사이에 함수 f가 존재하죠. 마지막으로 v와 w 사이에 또 좌표계라는 1대1 대응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u에서 f 인버스 v, f 인버스 v에서 v, v에서 w로 가는 이 전체 함수들을 합성을 하면 어떤 g라는 함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 g라는 함수는 u에서 w, 즉 R의 m승의 부분집합에서 R의 n승의 부분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g가 결국에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유클리드 공간으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g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매우 쉽다는 거죠. R에서 R로 가는 1차원 함수만큼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다변수 미적분학을 공부해 보셨다면 g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이 g가 미분 가능한 경우 f를 미분 가능하다고 말하고요. 반대로 g가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f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반적인 다양체 사이의 함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기하학에서 미분 다양체는 다양체 하나만 달랑 들고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죠. 뭔가 추가적인 구조를 더 들고 나오는데요. 미분 구조에 대해서는 방금 살펴봤으니까 다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미분 다양체에 부여되는 대표적인 추가 구조라고 한다면 접공간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접벡터 영상에서 제가 접벡터를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직관적이었던 게 바로 곡선을 활용해서 접벡터를 정의하는 거였죠. 어떤 곡선 감마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곡선을 지나는 어떤 점의 궤적으로부터 그 점의 속도 비슷한 양을 생각하면 그 속도가 바로 접벡터가 되는 거였는데요. 과연 다양체 사이에 함수 f가 존재할 때, 특히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존재할 때 그 f가 이 접벡터 개념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다양체 m에서 n으로 가는 함수 f가 있다면 감마 t라는 t를 매개변수로 하는 곡선을 나타내는 함수 감마가 f 합성 감마 t라는 또 다른 곡선으로 이렇게 변환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새로운 n 위의 곡선 f 합성 감마를 얻어냈으니까 이 곡선으로부터 적벡터를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떤 점, 이 감마 위에 있는 점 P가 있을 때 TPM이라는 적벡터의 어떤 원소로부터 자 이제 F가 P를 FP로 보낼 테니까 TFPN에 속하는 어떤 적벡터의 원소로 다시 말해서 TPM에서 TFPN으로 가는 어떤 매핑 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 함수를 저희는 DFP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t를 시간으로 보시면 좀 편한데요. 이 감마 t라는 곡선을 시간 t에서 점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실시간으로 점이 움직이는 궤적 같은 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f는 m에 있는 점을 n에 있는 점으로 옮겨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양체 m에 있는 어떤 점의 궤적을 보고 있다면 f는 그 궤적을 다양체 n에 있는 점의 궤적으로 옮겨주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n에 있는 이 점이 실시각각으로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게 바로 m에 있는 벡터를 n에 있는 벡터로 옮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dfp라는 함수를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었던 탄젠트 번들, 그러니까 접다발 개념으로 확장을 시키면 그냥 tm에서 tn으로 가는 함수 df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뭐 dfp든 df든 간에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push forward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다양체 m에서 다양체 n으로 가는 함수가 있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m의 벡터를 n의 벡터로 옮겨주는 함수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다양체 n에 있는 벡터를 다양체 m에 있는 벡터로 옮길 수 없느냐. 그런데 이거는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간단히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을 1차원 다양체, 그러니까 그냥 곡선으로 생각을 하고 n을 2차원 다양체, 그러니까 곡면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함수 f를 잡든 간에 m에서 n으로 옮겨주는 함수라는 거는 그 함수의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그 함수의 치역이 n 위에 있는 어떤 곡선이 될 겁니다. 뭐 그러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다양체 m 위에 있는 어떤 접선 벡터가 n 위에서는 그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적벡터로 이동할 거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다양체 n 위에서 이 곡선 위에 속하지 않는 이런 엉뚱한 방향의 벡터를 생각하면 뭐 당연히 이런 엉뚱한 방향의 벡터로 뭔가 갈 수 있는 그런 벡터가 m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n에 있는 벡터를 반대로 m에 있는 벡터로 옮겨주는 그런 일종의 역함수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반대로 다양체 n에서 다양체 m으로 가는 그런 사상, 그러니까 f 자체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f가 접벡터, 탄젠트 벡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코탄젠트 벡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TFP*n에 속하는 어떤 코벡터 WA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TFP*n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알아봤다시피 그냥 TFPN에서 R로 가는 어떤 선형사상 WA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TPM에 속하는 벡터 VA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방금 알아본 push forward DFP를 VA에다가 이렇게 작용을 하면 이 결과는 TFPN의 원소가 되겠죠. 자, 다시 아까 좀 돌아가서 보면 이 push forward는 M에 있는 벡터를 N에 있는 벡터로 옮겨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M에 있는 벡터인 VA가 N에 있는 벡터로 지금 옮겨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WA는 TFPN에 있는 원소를 R로 가져다 주는 선형사상이고, 그리고 DFPVA는 지금 TFPN에 속하는 벡터니까 결국에 이 WA를
dfpva에다가 작용을 시키면 바로 실수가 되겠죠. 이 wa, dfp, va를 뭐 이런 식으로 앞쪽에 합성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쓴 wa 합성 dfp라는 이 함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결국에는 va를 지금 실수로 보낸 거니까 tpm에 있는 원소를 r로 보낸 그런 함수가 되겠고, 결국에는 tpm 스타의 원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wa가 있을 때 wa 합성 dfp가 지금 tpm 스타의 원소니까 결국에는 wa를 wa 합성 dfp로 보내는 어떤 함수를 생각해보면 이 함수는 tfp 스타 n을 tp 스타 m으로 보내는 함수가 되겠죠. 자, 이런 함수를 일단 f 스타 fp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함수를 저희는 풀백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이 코탄젠트 스페이스를 코탄젠트 번들로 확장을 시키면 f 스타가 t 스타 n에서 t 스타 m으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놓고 보면 아까 push forward와 pull back이라는 이 이름이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m에서 n으로 가는 함수 f가 있을 때 이 함수가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즉 앞으로 tm에서 tn으로 보내주는 함수가 push forward df가 되고, 반대로 t 스타 n에서 t 스타 m으로, 그러니까 뒤쪽 반대 방향으로 보내주는 함수는 pull back f 스타가 되는 거죠. 내용이 좀 어렵죠? 저도 지금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런 뭔가 헷갈리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느냐 싶지만, 사실 이 푸시포워드와 풀백 개념이 좌표 표현을 정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표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유클리드 공간, 그러니까 뭐 아래 M승 같은 이런 공간에서 정의가 되는 것이고, 특히 저희가 벡터를 생각을 한다면 뭔가 단위 벡터라고 부르는 뭐 예를 들면 EX, 뭐 EY 이런 단위 벡터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이제 M 차원으로 뭔가 일반화를 해보면 또 저희가 벡터니까 이렇게 위첨자를 붙이면 E1A부터 EMA까지 이렇게 M개의 어떤 단위 벡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응되는 일종의 뭐 단위 코벡터 세타 A1부터 세타 AM까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E들과 세타들은 EIA와 세타 AJ를 이렇게 축약을 하면 i와 j가 같을 때는 1이 되고 i와 j가 다를 때는 0이 되는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데요. 뭐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직교좌표계에서 많이 해왔던 뭐 그런 단위 벡터 표현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저희가 미분다양체에서 좌표계를 생각을 하면 계속 이제 RM의 어떤 열린 부분집합과 M의 어떤 열린 부분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래 M승에서 M으로 가는 그런 대응을 phi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M에서 아래 M승으로 가는 역함수는 phi inverse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phi가 열린 집합 안에 있는 점 P를 Q로 보내고, 그럼 당연히 반대로 phi inverse는 Q를 P로 보낸다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RM이라고 저희가 썼던 이 유클리드 공간 자체도 사실 다양체라는 사실이에요. 뭐 당연하죠. 다양체가 유클리드 공간을 일반화한 거니까 유클리드 공간 자신도 다양체의 한 예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그냥 좌표를 주는 함수 정도로만 얘기했던 이 phi와 phi inverse가 사실은 다양체 사이의 함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이 phi가 1대1 대응이라서 역함수 phi inverse가 있다는 사실이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좌표계, 기본적으로 유클리드 공간인 아래 M승에서 단위 벡터들 E와 단위 코벡터들 세타를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E를 phi의 push forward를 사용하면 어떤 이런 E tilda라는 일종의 TQM에서 뭔가 단위 벡터 역할처럼 할 것 같은 그런 원소들로 보낼 수가 있을 거고, 반대로
풀 100을 사용을 하면 이 세타를 세타 틸다, 그러니까 TQ 스타 M에서 또 뭔가 단위 벡터 역할을 하는 그런 코벡터들로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풀 100은 이제 함수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phi의 풀백이 아니라 phi 인버스의 풀백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이 좀 중요한 점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비로소 저희는 TQM에 있는 원소 VA와 TQ 스타 M에 있는 원소 WA의 좌표 표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얻으면 되냐? 간단하죠? VA에다가 이 단위 코벡터들인 세타 틸다 AI를 축약시키면 뭐 이 결과를 이제 VI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벡터와 코벡터를 축약시킨 거니까 그냥 실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WA와 E 틸다 IA를 축약시키면 얘는 또 코벡터와 벡터의 축약이니까 또 실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한 VI들과 WI들이 둘 다 실수가 되는 건데, 뭐 지금 m차원 공간의 벡터 VA를 m개의 실수 VI로 뭔가 나타낸 그런 꼴이 되겠죠. 굉장히 이제 직교좌표스러운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좀 일반화시키면 결국 텐서라는 것도 다중선형 사상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 E 틸다들과 세타 틸다들을 막 넣어서 뭐 T, I, J, K 뭐 이런 실수 좌표 표현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드디어 저희는 지난번 영상들에서 계속 미뤄왔던 텐서 장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텐서 장이라는 거를 어떻게 미분할지는 굉장히 이제 좀 다른 개념들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실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지금까지 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좌표 표현을 하고 나면 이 좌표 표현들은 그냥 각각이 다 실수 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케일러 장이기 때문에 이 좌표 표현들의 미분 가능성은 충분히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각각의 좌표 표현들이 모두 다 미분 가능한 경우 이 텐서장을 미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좀 더 많은데요. 그런데 영상도 이미 길어졌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 하나를 연습 문제로 여러분들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고 어쩌면 좀 쉽게 풀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방금은 벡터에서 좌표 표현, 코벡터에서 좌표 표현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을 설명을 드렸는데, 반대로 좌표로부터 원래 벡터, 좌표로부터 원래 코벡터를 복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식으로 써보자면 VA는 VI, EI, 틸다 A들을 다 I에 대해서 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WA는 시그마 I, WI, 세타 틸다 AI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양방향의 벡터 표현과 이제 원래 벡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축약 VAWA가 좌표 표현에서는 VIWI들을 모든 I에 대해서 합한 형태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주제로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